뭐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는 거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게 읽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가끔 책에 분명히 어떤 게 써 있어요. 뭐 따로 열심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써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못 보더라 이거지. 이게 너무 신기한 현상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그러고서는 이제 사람들을 면밀히 이제 그 2024년 읽기학교 매니저 은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읽기학교 튜터링을 맡은 근영이라고 합니다. 네. 읽기학교는 그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릴자 네. 프로그램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한 10년? 한 7, 8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알게 된 사실이 뭐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는 거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게 읽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가끔 책에 분명히 어떤 게 써 있어요. 뭐 따로 열심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써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못 보더라 이거지. 이게 너무 신기한 현상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그러고서는 이제 사람들을 면밀히 이제 그 읽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책을 읽고 있다기보다는 책을 읽으면서 자기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읽어요. 책을 안 보고 있는 거지. 자기 생각을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책을 좀 정말로 읽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자릴자를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릴자를 이제 하고 뭐 중간에 쉬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우리 그 이쁜 매니저 은샘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우리 은샘이가 이렇게 그 청소년기인가 하여튼 저 외국 유학파예요 얘가. 영어 못하는 유학파. 그래서 은샘이가 진짜 열심히 뭔가 책을 읽는데 엉뚱한 얘기들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은샘이만의 문제는 아닌데 이제 가까이에 은샘이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좀 같이 뭔가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작년에 이제 은샘이랑 같이 자릴자를 했는데 그거를 할 때도 이게 딱 훈련이 된다 이런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같이.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제가 읽는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의 원맨쇼가 되기도 해서 이게 진짜로 이제 사람들이 좀 공부를 하는 사람 다 같이 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올해 시작을 하게 됐죠.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이제 글쓰기 학교를 했었는데 그때 되게 답답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책을 읽고 있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만 너무 읽고 있다 이 생각이 일단 엄청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건 내가 했던 말인데. 간단한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그 맥락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맥락 읽기를 훈련하는 것 같아요. 그 읽기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정말 그 생각 뭉터기로 읽게 되는데 그래서 그 흐름이 정말 안 보이거든요. 저희 그 수업할 때. 그래서 그 맥락 읽기가 된다. 이건 뭐야? 읽는 거라고 할 때 이제 지금 은샘이 이제 맥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의 맥락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맥락에 들어가려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일단 내려놔야 되거든.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의 리듬에 타는 게 제일 중요한데
내 생각 안에 갇혀서 내 식으로만 계속 내 창을 통해서 내 프레임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일단 안 보이는 게 되게 큰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읽기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고 그 리듬을 탈 수 있는 이게 필요하거든. 근데 그런 훈련을 우리가 사실은 받아본 적이 별로 없지. 그러니까 이게 꼭 뭐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역지사지 한다고 하잖아. 나는 읽기야말로 이 역지사지의 훈련이라고 생각하거든. 잠시 내 맥락을 내려놓고 저 사람의 맥락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데 계속 이제 책을 이제 그 책 안에 맥락에 들어가기보다는 막 내가 막 머릿속에 생각을 많이 해. 말은 생각이지만 내가 보기엔 상상 같아. 상상을 뭔가 상상의 나래를 피고 있어. 그래서 그 훈련부터 시작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야 책도 재밌어지는 것 같아. 예. 안 그러면 매번 내 안에서 맴도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다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재미도 없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걸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맥락은 또 다른 어떤 세계를 보여주니까 그 재미도 더 느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우리가 보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 보는 문화에. 근데 이게 보는 것과 읽는 게 다르거든. 이게 다르잖아요. 그치? 보는 것과 읽는 게 다른데 이게 볼 때는 특히 이제 무슨 영상 같은 거를 많이 보게 되잖아.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게 되다 보면요. 어떠냐면 나 갑자기 존댓말을 쓰고 있는 거야? 반말을 쓰고 있는 거야?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했어. 근데 보는 거는 사람들의 시선을 계속 붙잡아 두려면 장면을 자극적이게 해야 되는 거야. 맥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번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자극들을 이제 그 주로 내보내게 된다는 거지 이게. 거기다 또 짤만 보게 되잖아. 부분만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은 이 청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남성학원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데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부분만 보이는 거야. 이게 전체의 맥락의 흐름을 보기보다는 되게 나한테 그냥 어떤 자극적인 단어, 문장 이런 거를 짧게 이렇게 끊어서 그 의미를 그냥 전체로 그냥 일반화를 시켜버린다든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한다든지 그래서 이게 보는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맥락이라고 하는 것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건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도 내가 은쌤이한테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맥락이 있잖아. 그치? 어떤 때는 참 예뻐서 좋겠다는 뜻도 있겠지만 넌 예뻐서 문제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예쁘다는 말이 그치? 네. 근데 이게 그런 맥락을 못 읽으니까 단어가 아예 꽂혀서 막 상처를 받거나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마음이 산란해지거나 이런 경우들을 되게 많이 보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전체 맥락에서 보면은 그렇게 뭐 큰 말은 아닌데 우리가 그런 말들 있잖아. 이렇게 끊어 놓으면은 되게 독한 말처럼 들리는 거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맥락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냥 순간순간의 어떤 것들 때문에 되게 이 청년들이 예민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자극을 마음에 좀 안 좋은 자극들을 많이 받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나는 좀 들었어. 일단 그 책을 할 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짧은 글들을 많이 선택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전문류를 조금 골랐죠. 그 이유는 일단 서문은 그 저자의 문제의식이 잘 담겨 있어요. 근데 책을 읽을 땐 이 저자가 뭘 질문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무엇과 지금 대결하고 싶은 건지 그거를 파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탈 수가 있어요. 그 흐름을.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가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의 이 좌표축이라고 말할까요? 이 사람의 자리라고 할까? 이걸 모르면 진짜 계속 어두운 데서 더듬더듬 하게 되거든요.
근데 서문들은 그 문제의식을 되게 잘 보여준다. 그래서 일단 서문을 선택을 좀 했고, 짧은 글을 하게 된 이유는 일단 핑계를 못 대게 하기 위해서. 아, 그런 이유가? 그럼 너무 양이 많아요. 뭐 이런 얘기를 못하게. 그래서 서문이 짧기도 하고 문제의식을 담고 있기도 해서 그거를 선택을 했어요. 수업 진행은 일단 지금 은쌤이가 계속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잡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훈련을 하는, 같이 공부를 하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전체를 놓고 하라고 그러면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단별로 그게 내 나름의 제목을 좀 붙여본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20개의 문단들을 제목을 한번 달아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제목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지를 내가 보면 내가 어떻게 이제 책을 읽었는지 이걸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제 문단의 제목 달기와 전체 흐름 잡기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문단 제목 잡기 해보니까 어땠어? 그게 제일 어려워요. 아, 그리고 그걸 하나로 하는 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느낌만 많이 남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막상 그거를 그 책에 대해서 뭐 누군가 얘기를 한다든지 뭐 꼭 누구하고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나한테 그거를 이제 반추해 보게 될 때 진짜 막연한 느낌 같은 것만 남고 그거를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 좋긴 좋은데 재밌어? 뭐 재미없어? 뭐 웃겨? 뭐 지루해? 뭐 이런 얘기들 말고 실제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 거지. 느낌만 남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책을 읽어서 내 삶에 이게 뭔가 그 응용이 되고 이게 변주가 되려면 이게 언어화가 돼야 비로소 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소화가 돼야. 근데 이제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 대부분 제목을 잡으라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거를 그대로 쓰거든요.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엄청 길어, 제목이. 그러니까 나한테 이게 명쾌하게 뭔가 딱 이렇게 제목이 져지면 그러면 이제 그게 내가 소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그 단순하게 막연한 느낌으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언어화하는 그 훈련 자체. 그게 이제 자기가 읽기를 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구체적인 훈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다 오셔야 됩니다. 그냥 이거 따질 때가 아니고요. 그냥 오셔야 돼요. 공부를 좀 하고 싶다 하면은 일단 읽기부터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돌고 돌아서 아, 읽기가 안 되는구나를 깨달으실 거기 때문에 여기부터 오셔야 합니다. 이런 말이 나올지 정말 예상을 못했어. 읽기학교 우리가 그 작년에 초반에 은쌤이 매니저하고 같이 준비해서 자릴자로 했을 때 그 우리가 읽는 텍스트 그 텍스트의 맥락 이해에서 이 맥락들을 어떻게 서로가 읽어 나갔는가를 얘기 나누는 그 자리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진짜 공부는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제 정말 가이드를 하는 거고 그렇게 같이 만나서 그 읽기, 이 역지사지의 훈련들을 정말로 같이 나눌 수 있는 이 친구들과 이 같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되게 좋은 공부가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재밌고,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내 얘기만 하고 오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의 텍스트를 놓고 서로가 그 텍스트에서 만났던 그 맥락, 읽어냈던 그 맥락의 지점들을 함께 이제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거, 저는 그게 진짜 재밌을 거다. 수업보다도 그게 더 어쩌면 재밌을 것 같다. 제가 듣고 싶어지는. 네. 오세요. 야, 이렇게 하면 강아지잖아. 이렇게 오세요. 이게 이거야? 어떻게 해야 돼? 오세요. 오세요.